2017년 4월, 지금처럼 한창 벚꽃이 피고 지는 따스한 봄날, 앳된 두 남녀가 설레는 얼굴로 혼인신고를 합니다. 두 사람 얼굴이 아주 어려 보이는데요. 예쁘고 아름답게만 살아도 모자란 이 꽃 같은 시기에 이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사고의 뒷면에 숨겨진 갈등과 음모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입니다. 실제 사건 사고, 스릴러 영화 드라마, 추리 소설 등의 줄거리 등을 이야기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7년 전 이맘때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범인이 이 모든 걸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리고 이 사건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범인이 어떤 벌을 받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 보이는 두 사람. 아내는 혼인신고 이틀 전에 성인이 된 19살 A씨, 남편은 21살의 U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7월 남편 U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내 A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나게 됐는데요. 그해 9월부터 가까워지기 시작해서 2년간 사귀다가 결혼한 케이스였습니다. 마치 A씨가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요이 땅 하고 좀 결혼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는데요. 불타는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오사카로 가는데요. 아내 A씨는 이제껏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신혼여행이 태어나서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남편 우씨가 아내를 찍은 휴대폰 동영상이 있는데 이걸 보면 어린아이처럼 막 좋아해요. 이렇게 들뜨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일본 오사카에 도착한 두 사람. 설렘과 행복이 가득해야 할 신혼 첫날 밤에 아내 A씨가 돌연 사망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17년 4월 24일 새벽 2시 남편 우씨가 숙소에서 뛰쳐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다짜고짜 전화기를 내밉니다. 아내가 쓰러졌다면서 도와달라고. 여기가 일본이니까 이제 일본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자기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잘 하지 못하다 보니 숙소 위치 좀 설명해달라고 이제 현지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남편은 평소 친정 식구들과의 불화와 우울증 등으로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던 A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욕실에서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한 거라고 진술을 하는데요. 자기가 먼저 샤워를 하고 나와서 쉬는 사이에 잠깐 졸았는데 갑자기 욕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아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가쁜 숨을 쉬고 있었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편의점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지만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처음 와보는 해외여행에 결혼하고 처음 오는 신혼여행인데 첫날 밤에 이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아내 A씨.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정말 순식간에 벌어져 버렸다는 남편 U씨. 이 U씨도 생각해보면 고작 21살 청년입니다. 본인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지만 남편 U씨, 생각외로 감정적이지 않고 차분합니다. 아니 차분하다 못해 좀 싸늘하다고 느낄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가 A씨의 어머니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누님한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A가 일본에 와서 잘했습니다.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만 연락주세요. 전화 로밍비 다 써서 전화가 아예 안 됩니다. 이게 자기 아내가 죽은 남편의 말투 같아 보이나요? 오히려 조금 약간 비즈니스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이 와중에 로밍비 타령하면서 보이스톡으로만 연락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더더욱 무슨 회사나 조사기관에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요즘 계속 늘어가는 A의 주량은 어제 정점을 찍었고 그렇게 극심한 우울증 속에서 A는 혼자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너무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문장을 잘 보면 혼자 자살했다라고 썼는데 굳이 혼자라는 말을 한 번 더 썼어요. 한 전문가는 이 단어 혼자라는 말을 굳이 여기에 쓴 게 오히려 혼자 한 게 아니다. 누군가가 연관돼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반증이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누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거의 없는 케이스라고 해요. 자, 그날 밤 그 호텔방에 A씨와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은 남편 우씨입니다.
그는 과연 A씨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일본 측에서도 일단 자국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초동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고, 우리나라 형사들도 아내를 잃은 남편을 의심하면서 바로 이렇게 다짜고짜 조사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웠다고 해요. 수사가 시작될 즈음에서 친정 식구들은 바로 남편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우 씨가 사실 뭔가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인데요. 결혼 전 우 씨는 결혼을 승낙해달라며 인사를 왔었어요. 근데 이때 결혼 계획서라는 걸 써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뭔가 상상을 해보면 이 어린 두 사람이 결혼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어떤 둘만의 계획과 잘 살겠다는 이런 귀엽고 대견한 준비를 해왔구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정말 비즈니스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예요. 내용을 보면 결혼의 이유라고 해가지고 여러 조항을 작성했는데, 그 이유가 A가 저희 집 식당 장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A가 배달 음식을 참 많이 먹는데 필요하다면 이 지출도 줄여서 돈을 아껴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제가 1년에 100권의 독서를 하는 게 목표인 사람인데 이런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결혼을 이런 이유로 결정하실 것 같으세요? 뭐 당연히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들이 맞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는지 이런 걸 고려하고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일단 출발은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죠? 부족한 대개 따님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이 대단한 제가 이 아이를 보다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겠습니다. 이런 무슨 선서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계획이라는 건지, 이런 걸 보고 선뜻 정말 너희들 아름다운 한 쌍이 되겠구나 하면서 결혼을 승낙해줄 부모님이 있을까요? 당연히 A씨의 집에서도 극심한 반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막 막무가내로 임신 테스트기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근데 실제 임신은 안 했대요. 우 씨가 아내 A 씨한테 야,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친정 식구들한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한 거라고 합니다. 아까 마치 아내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까지 기다렸다가 요이 땅 하고 혼인신고한 것 같다고 그랬었잖아요. 우 씨는 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 결혼을 밀어붙였던 걸까요? A씨의 친정 식구들의 의심을 받고 있는 우 씨는 억울하다면서 오히려 내 아내 A는 친정 식구들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남편 우 씨의 말에 따르면 A가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는데,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고 그 돈의 절반을 가정에 보태면서 식구들을 보살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착한 A씨에게 가족들은 폭언, 폭행, 협박, 학대, 갈취 등을 일삼았다고. 아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내용들을 노트에도 자세히 적어놨고 음성 메시지까지 녹음해둔 게 있다라고 막 증거들을 내미는데요. 그러면서 A의 어머니가 A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 씨가 A씨의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A씨 어머니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입이 떡 벌어지실 것 같은데요. 보험사랑 얘기 다 했습니다. 저한테 말씀도 안 주시고 바로 보험금 지급 요청하셨다고 하시네요. 욕심만 늘으셨고 뼈의 탄성이랑 염치는 줄어드셨나 봐요. 저는 애초부터 사망보험금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된다면 어머님께는 당연히 의논 안 드리고 제가 다 가져다 쓰겠습니다. 어차피 먼저 의논 안 한 건 어머님이시니까요. 저는 어른이 한 행동 그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말하는 싸가지가 보통이 아닌 게 벌써 딱 느껴지죠. 사망보험금에 관심이 없다라는 문장이 들어있긴 한데, 이 전체 맥락에서 글을 다시 보면 지금 이 보험금 때문에 파르르 파르르 하고 있는 건 정작 본인이에요. 그 누구보다 매우 관심이 있어 보이죠? 누구 말이 맞는지 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 현장과 시신을 잘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본에서 부검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남편은 부검을 반대했었다고 해요. 수상하죠? 하지만 지금 이거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의문사일 경우 유족의 동의 없이도 부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검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나온 사망 진단서와 부검 소견서를 토대로 종합해보면 A씨의 시신에서 급성 뇌종창이라는 게 보이고 또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급성 뇌종창은 어떤 순간적인 타격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아마도 A씨가 정신을 잃고 팍 쓰러지는 과정에서 남은 흔적으로 보이고,
중요한 건 니코틴인데 이게 치사 농도가 주입됐다고 합니다. 정맥에 정확하게 주사한 자국이 3군데가 발견이 되는데요. 남편의 주장에 의하면 아내가 어릴 때 간호 수업을 받아서 직접 혈관에 주사할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우선 초등학생, 중학생 때 여러분 혹시 간호 수업이라는 거 받아보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대학교는 가야 이 해당 분야 전공 수업에서 배우는 거 아닌가요? 100번 양보해서 주사를 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쳐도 이 니코틴을 혼자서 3군데나 혈관을 제대로 정확하게 찾아서 주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농도면 첫 번째 주사를 하고 나서 1분 안에 정신을 잃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놓은 거란 말일까요? 남편은 아내가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했어요. 신혼여행 첫날이라 신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양을 마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내의 혈액에서 알코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만 나왔어요. 이 말인 즉슨 알코올이 입으로 들어가서 위까지는 갔는데 그게 혈액에 흡수되기 전에 돌연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술을 마시자마자 니코틴을 주입했거나 아니면 니코틴을 주사하자마자 입을 벌리고 막 술을 거의 들이붓다시피 했었거나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범행 목적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이런 짓을 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했던 게 드러나요. 여자 사람 친구한테 오사카로 여행을 가자고 한 다음에 똑같이 여행자 보험 들라고 강요하고 숙취 해소제라고 하면서 니코틴을 줬던 거예요. 이 우 씨의 친구가 한 입 먹어보고는 너무 써서 막 확 뱉어버리고 입안을 헹궈냈는데도 몸에 이상 증세가 다음 날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몸을 잘 이렇게 가누지도 못했대요. 이에 대해서 나중엔 우 씨는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반응이 어떤가 보려고 한 거라고 말합니다. A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일본으로 날아간 피해자의 언니와 외삼촌한테 우 씨는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된다고 그러고 나가버렸대요. 누구 만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여행 첫날 와가지고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된다고 하더래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간다? 또 주 오사카 총영사관 관계자의 증언도 있었는데요. A씨 사망 사건을 듣고 관계자가 방문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요. 저 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아무튼 이상해요. 그냥 아내가 갑자기 죽었을 때 보이는 일반적인 남편의 반응이 절대 아닙니다. 우 씨는 또 보험금을 타려고 귀국하자마자 보험회사도 열심히 돌아다니는데요. 보험회사 직원이 결혼한 부부한테 이렇게 자녀가 없을 경우에 보험금이 남편분이랑 이 사망한 A씨의 부모님한테 배분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남편인데 나한테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따졌대요. 또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서는 막 너무 대놓고 한숨을 팍팍 쉬면서 아쉬워하는 티를 내더랍니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 아내가 어떻게 사망한 건지 이런 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면서 그저 보험금을 달라고만 계속 하더래요. 이 정도면 사실 목적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우 씨가 여행자 보험을 들 때 실수로 본인이 사망했을 때 5억이 나오고 아내가 사망했을 때는 1억 5천이 나오게 금액을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거꾸로 설정을 했던 거예요. 아내가 사망했을 때를 5억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그 돈 5억만 있었어도 하고 후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부적절한 행동들에 대한 증언은 이거 말고도 또 많습니다. 일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일본 여성들한테 접근해서 연락처를 받고 같이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는 모습이 휴대폰에 남아있기도 해요. 또 이전에 A씨한테 그랬던 것처럼 자기 부모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들한테 여전히 찝적대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심지어 죽은 아내 A의 납골당에 데려가서 네가 너무 착하고 마음도 여리고 그래서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아이 같아. 널 보면 A가 생각나. 오빠랑 만날래? 이렇게 고백도 했다고 해요. 구구절절 눈물 나는 SNS 글에 누군가 위로 글을 달면 또 그 댓글 단 사람한테 연락해서 치근대기도 했다고 하고 아무튼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결정적으로 이 남편 우 씨가 자기 친구들이랑 나눈 대화창을 보면 A 씨에 대해서 걔 2달만 데리고 있으면 돼 라는 말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실제로 A 씨는 2달 뒤에 사망했단 말이에요. A 씨가 속옷 차림으로 잠자는 모습을 대화창에 공유하기도 하고
A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에 대해서도 아주 모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편 우씨는 SNS에서만 보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낸 마치 비혼의 남자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온 세상 슬픔과 낭만은 다 자기 거예요. 매번 A의 타임라인에 들어올 때마다 다행인 점은 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박혀있다는 페이스북이 망하지 않는 한 아무도 A를 넘보지 않겠지. 네가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아직 인정하지 A야, 못하는 걸까? 오빠 너무 죽고 싶어. 너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매일 밤만 되면 네 생각에 이렇게 힘든데 더 이상 이겨나갈 자신이 없다. 어쩌면 하늘에선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 A. 오빠는 아직도 너무 힘들어. 널 따라가려는 생각도 몇 번이나 했고 실행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어. 부모님한테 들켜서 얼마나 힘들어하시던지. 너무 안녕 죄송하더라. A. 벌써 우리 700일째 되는 날이 왔어요. 위에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오빠는 최근에 A와 오빠를 위해서 크리스찬이 되기로 했어요. 3주째 다니고 있는데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귀엽기도 해라 우리 A. A야 아직도 내 안엔 네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오빤 평생을 널 위해 살아갈 거야. 글만 보면 참 절절하죠. 구구절절한 사랑 얘기만 쓴 게 아니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또 다른 자아로 더러운 사진과 글들도 올려요. 뭐 미성년자 혹은 뭐 여러 여자들과 지저분하게 즐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편 이 우씨의 일기장을 보면요. 완전 범행 계획서가 따로 없습니다. 이 A씨를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범행 아이디어를 쭉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기 인생 목표도 쫙 정리를 해뒀습니다.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얻어낸 보상을 얻기. 이거 보험금 얘기로 보이지 않나요? 또 40살 전까지 10억 이상 벌기. 이쁘고 현명한 아내를 얻기. 아내는 얻었었는데 자기가 죽여버렸죠. 멋진 몸과 강인한 체력 갖기. 세계 여러 곳 여행하기. 인터넷에서 내가 유명해졌으면 함. 뭐 언뜻 철없는 젊은 청년의 평범한 목표 같아 보이지만 우씨라는 사람을 알고 들으면 절대 평범하게 보이고 들리지가 않죠. 또 어떻게 해서든 A한테 우울증을 만들든가 해야겠다. 시비를 걸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싸워야 한다. 이런 것까지 써놨어요. 와, 어떤 정신세계인지 정말 대단합니다. 우 씨는 일기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런 범행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휴대폰에다가 쫙 이렇게 들고 녹음을 해놨대요. 이 신혼여행 가기 전에 녹음한 것도 들어보니까 집에 있는 살인 관련 책 다 없애고 휴대폰도 최대한 초기화시키면 좋겠고 차에 있는 짐 정리하고 니코틴 액상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주절주절 자기 계획을 생각난 대로 틈틈이 녹음으로 기록을 해둔 거예요. 또 일하기도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인간 잘 죽이고 증거가 부실하면 변호사 사서 돈 많이 뜯길 수 있으니까 증거 꼭 확보해 놓고 아무리 내가 의심스러워도 스스로 죽는 영상만 있다면 죄를 묻지 못할 거야. 이런 말까지 녹음을 해놨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아내가 친정 식구들이 자기를 괴롭힌 내용들 녹음해뒀다라고 했었잖아요. 남편 우씨 본인이 녹음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지가 하던 대로 아내한테 강요해서 이 증거를 만들어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A씨에 대한 친정 식구들의 가혹 행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인 우씨가 아내를 폭행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드러나요. 우씨의 일기에 보면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 비친 내 얼굴이 나도 무섭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대요. 전문가들은 이런 게 자기애적 성향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인 거예요. 일종의 나르시시즘이죠. 또 여러 프로파일러들이 우씨를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실제로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우씨는 26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가 맞죠? 심지어 조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이 정도지 원래는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왔어야 한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우 씨는 결혼할 때에도 사랑에 대한 얘기 없이 사람을 아주 도구로 보는 듯한 결혼 계획서를 썼었고 아내가 사망하고 나서 슬퍼하는 척도 안 했어요. SNS 글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써놨지 실제 대면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뻔뻔하게 감정도 없이 자기 이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었죠. 그리고 보통은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우 씨는 범행은 안 했어. 자기가 범행은 안 했는데 그래도 심신미약이래요. 심신미약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피의자 정신감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는 하나 정신 이상이거나 심신장애는 아니다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치밀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회 경험도 별로 없고 배움도 깊지 않은 그냥 좀 치기 어린 어리석은 모습도 보였던 범인. 우 씨는 모든 재판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말 바꾸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서 수사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끔찍한 인간을 빨리 잡아 넣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자가 만약에 이번에 잡히지 않았다면 분명히 연쇄살인범이 됐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확신을 하더라고요. 이런 인간이 우리 사회와 완전히 분리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